올라가기 전에 저 산이 험하진 않을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고민이 되어서 미리. 시도를 못하는데 사실 올라간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뭔가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도전과 행동력이 필요한 주부 재취업과 창업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 봐요. 온라인 커뮤니티 똑똑이맘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전 일했던 업무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올해도 몇 번 재취업할 기회가 왔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쩌지? 집안일이며 신랑 케어까지 모든 일이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자금이 걱정입니다. 주부 창업 자금, 대출 같은 게 있는지 창업 준비 과정과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이 올라왔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주부 재취업과 관련된 훈련 기관은 있는지, 뭐 결혼과 육아, 출산 때문에 재취업 망설이시는 분들 이야기, 또 아이 키우면서 창업할 수 있는 궁금증까지 많은 궁금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슬리핑 고양이님이 고민하시는 것 좀 해결할 수 있는 저희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큰 자금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달콤한 초코향이 가득한 주방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내 빵공장입니다.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한 음대생에서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냈던 박진희 씨. 지금은 매일 달콤한 브라우니를 구우며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할로윈데이가 돼서 해골이랑 이런 거를 그려서 이제 딸아이 유치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주문들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림도 다양해지고 점점 개발을 해서 지금의 브라우니 바가 되었습니다. 첫 주문 20개를 시작으로 매일 굽는 브라우니. 먹기 좋게 손잡이를 달아 보기에도 독특한데요. 브라우니를 만들 때 그녀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많이 넣는 것만이 맛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찹쌀가루를 넣으니까 냉동 보관도 되면서 좀 더 쫀득쫀득해서 애들이 먹기에 훨씬 건강에도 좋고. 처음엔 그림에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브라우니 위에 표정을 넣는 이 시간이 가장 재미있다는 그녀. 생일, 답례 선물, 단체 간식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브라우니는 SNS를 통해 홍보도 하고 주문도 받아 매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문량도 매일 상승. 요즘은 어떤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보통 기존 브라우니 바들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일단 많이 주문 주시는 게 제가 생일 때는 이니셜로 브라우니 바를 주문을 받아요. 주인공 생일이나 아이 이름을 써서 브라우니 바에 답례품으로 하는 거를 많이들 주문을 주시고 계세요. 만드는 것부터 포장까지 모두 박진희 주부의 손을 거치는데요. 식구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일과 가사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여덟 살 아이들을 돌보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저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꿈이 있는 엄마들 다 화이팅입니다. 용기 있는 엄마 박진희 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푸근한 박진희 주부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보는 내내 브라우니 맛있겠다 했는데 여기 딱 네. 도착을 했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같잖아요. 여기 예, 스틱을 맞아요. 꽂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슈엠마 야, 이렇게 너무 적어주셨는데 예뻐서.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맛을 볼까요? 네. 일단 맛 한 번씩 보고 네. 먹기 아깝지만은 야, 진짜 쫄깃한데요? 정말 쫄깃한 와, 느낌이 예사롭지 있네요. 않은 솜씨예요. 좀 바삭하고. 우와, 그죠? 신기해.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시고 한 5년 정도를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우연하게 할로윈 데이 땐가 유치원에다가 이걸 갖다가 줬다가 이게 이제 빵 대박이 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그림 보고 뭐 이렇게 또 선택하게 되면은 또 팔기도 하시고. 이런 창업은 진짜 입소문이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커뮤니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인터넷상에 있는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때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입소문이라고 하는 건 신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떤 공공의 광고보다는 네. 야,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야, 진짜 재료는 다른 것 같아. 정말 우리 애들한테 주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 이런 네.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전략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또 저는 이렇게 딱 뵈니까 캐릭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 우리 찹쌀가루 넣는다는 거 네. 이런 거 사실 생각 못 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모습에 저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거기다 또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거기다 문구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쓸수 선물용으로 있겠다. 쓸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일단 보니까 홍보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블로그가 있어요. 네. SNS상에서 보는 뭐 카페든 페이스북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네. 카페 같은 경우는 회원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 어떤 공유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 정보를 볼 수 수가 없다는 부분 네. 때문에. 맞아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라 그래서 네. 나만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빵에 대한 아이디어 여러 네. 부분을 서로 공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거죠. 네, 보니까 뭐 큰 창업 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5분 정도 그리고 포장지에 쓰이는 스틱이나 뭐 비닐 같은 거 정도인데 5살 아이 돌보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정 일과 진짜 일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좀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뭐 일의 순서를 정하는 일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박진희 지부 같은 경우는 아이 돌보고 뭐 이 시간 내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뭐 제품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까지 네. 지금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약간 좀 보완을 하신다 그러면 고객 관리 부분도 하나 더 넣으셔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제품만 계속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뭐 기념일 알림 서비스를 보내준다던가 또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또 어떤 안내문을 보내준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 관리를 통해서 점차 확장을 시키는 좀 게 더 가장 전문화가 중요합니다. 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5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그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다 보면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를 어떻게 그 돌봐야 되는지는 일단 애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좀 그래도 많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아니면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엄마하고 보낸 시간이 지나치게 적으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좀 다른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정서적으로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나이에 엄마가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어떤 아이는 괜찮고 어떤 아이는 매일 아프다든지 매일 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민감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어릴수록 엄마가 짧은 시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에 기질이 민감해서 분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또 조금씩 분리를 시도한다. 이런 원칙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육아를 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똑똑한 카페의 연우맘님도요. 주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맞아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내 일을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방법 외에도 현명하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곳까지 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실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애 병원 가야 될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직장이든지 뭐가 됐든지 좀 융통성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급할 때는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하는 게 꼭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놓아야 될 거에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 공부는 엄마가 시키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학습지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애가 엄마랑 뭘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오면 뭐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니, 빨리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인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정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면 정말 외부에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놓으셨으면 하는 게 집안 살림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네. 밥해 먹이면서 엄마가 지치거든요. 예. 그럼 빨리 맞는 먹어라. 왜 안 먹니? 그다음에 이렇게 공들여서 모처럼 만들었는데 안 네네. 먹으면 정말 화나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네. 가족을 위한 케어는 사실 정서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지치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걸 그래서 누가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권해드리는 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을 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위임을 해서 반찬을 좀 사드셔도 되고요. 이제 밥은 또 어렵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초반에는 본인 수입의 많은 부분을 내가 했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도록 하는데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공부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서 뭐 숙제, 공부 네. 이렇게 다 하고 오도록 하면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즐겁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만큼 같아요. 그 힘을 갖다 비축해 나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다른 창업에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쓸 수 시간의 있으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시간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아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동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는 이제 부모님에게 또는 남편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 박진희 주부님처럼 네. 먹거리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손쉽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보면 옆에서 막 10집 창업했는데 막 8, 9집이 금방 또 문을 닫았더라. 이런 소식 많이 접하잖아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성공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제가 떡볶이 집을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서울에 뭐 동네 가면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조그만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집이 우리 초등학교 때 먹던 고추장 떡볶이만 해요. 근데 이 집은 단순하게 떡볶이 외에는 또 안 팔아요. 근데 또 옆집에 가면은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 등을 같이 하는 집이 있어요. 어묵까지.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또 어묵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집은 부산에서 직접 공수한 어묵만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전문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죠. 예. 막상 그 세 군데 매장을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떡볶이 먹으면서 어묵도 먹고 이것도 다 먹어야겠지. 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떡볶이 판매하는 집은 떡볶이만 또 잘 팔려요. 그리고 어묵 판매하는 집은 또 어묵만 또 잘 팔려요. 그 두 집만 잘 되겠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지나가다 보면은 떡볶이 포장해주세요, 어묵 포장해주세요 얘기하고서 서로 왔다 갔다 포장만 해서 또 나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집들이 지금 거의 30년 정도를 유지해가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네. 이게 뭐냐 하면은 메뉴가 많다고 꼭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메뉴가 가급적이면 단순화되고 단순화된 메뉴대에서 내가 특화를 시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창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음식 맛이 최고야. 굿이야, 최고야 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같이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 맛은 저만 알 수 있는 맛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밖에서 대중적으로 팔 때는 우리 어머니 맛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외식업에 들어가서 창업하신 분들이 우리 집에서는 진짜 맛있는 맛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어릴 이런 때도 얘기를 참 뭐 또 많이 그 해요. 맛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남들은 못 그렇죠. 드셔봤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할 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연구해서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종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